와이타임스 뉴스입니다. 우리 시청자들께서 꼭 아셔야 될 뉴스, 관심을 가져야 될 뉴스들만 콕콕 찍어서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17살 소년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정부가 이 17살 소년의 우한 코로나 감염 여부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한 이유는 또 뭘까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대구에서 폐렴 증세를 보인 17살 소년 정모군이 18일 오전 갑자기 숨졌습니다. 기저질환도 없었습니다. 소년의 아버지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발열 증상을 보였는데 이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경산중앙병원에서 약만 처방받고 집으로 돌아왔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하루 만에 상태가 유독해져서 이제 영남대 병원으로 옮겨져 가지고 엿새간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 숨진 정모군의 아버지는 아들이 중국을 다녀온 적도 없고 신천지도 아니고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거죠. 폐의 염증으로 유독하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서 집으로 돌려보내서 골든타임을 놓쳤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발열 증상 경위도 경북 경산 지역 고교 3학년생인 이 정모군이 비가 오던 지난 10일 날 오후 5시부터 1시간 정도 줄을 서가지고 마스크를 구매했는데 그 이후부터 발열 증상을 호소했다라고 그럽니다. 일단 발단이 마스크 구매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결국 영남대병원으로 이송되었고요. 격리병실에 들어서던 아들이 부모에게 남긴 마지막 말은 엄마 나 아프다 그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엿새 동안 부모는 차 안에서 아들을 기다렸고요. 보호복도 없이 완치 소식을 기다렸습니다마는 정모군은 인공호흡기, 신장투석 이런 치료를 받다가 숨지고 말았습니다. 자, 뉴스 쪼개기입니다. 이 뉴스 쪼개기는 오늘의 이 뉴스에 대한 Y타임스의 시각을 명쾌하게 정리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온 국민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던 17살 소년의 죽음. 도대체 어떤 이유로 죽었으며 이 죽음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첫 번째 논점은 17살 소년은 우한 코로나에 과연 감염이 되었는가의 여부입니다. 일단 영남대 병원 측은 이 소년이 우한 코로나 감염 환자라고 밝혔습니다. 경산중앙병원과 영남대 병원이 진행했던 13차례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만 마지막 가래와 소변 검사에서 일부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재확인하기 위해서 질병관리본부가 검체를 인수받아서 재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방역당국은 지난 19일 날 영남대 병원 측이 검사를 잘못한 탓이라고 그러면서 이 소년이 우한 코로나 최종 음성이라 이렇게 밝혔습니다만은 영남대 병원은 이러한 발표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20일 날 다시 한번 영남대 병원의 검사는 오류가 확실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동안 영남대병원은 우한 코로나 국내 최다 발병 지역이었던 대구에서 5천여 건이 넘는 이 우한 코로나 진단검사를 실시했고요. 또 치료도 해왔습니다. 방역당국의 주장대로 실험실 오염 때문에 이 17살 소년의 진단이 우한 코로나 감염으로 나왔다 그러면 다른 검사에서도 오류가 있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적이 없었다는 것이 영남대 병원 측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영남대 병원 측은 검사실이 어떻고 기술이 어떻고 그러면서 검증되지 않은 발언으로 이 병원의 명예를 훼손했다 그러면서 이 방역당국의 이해하지 못할 결정에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도 했습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부검을 해보면 나올 수 있는데 부모가 반대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소년의 우한 코로나 감염 여부는 미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논점은 왜 이런 논란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17세 소년의 죽음에 대해서 왜 정부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방역당국이 영남대 병원 검사실 폐쇄 명령을 내리니까 대구시 의사회가 20일 날 보건당국에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하면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검사실 폐쇄 행정명령은 공무원의 월권 행위이고 의료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일어난 경솔한 행동이라고 지적한 겁니다. 그러자 방역대책본부는 20일 날 전체적으로는 문제없음으로 결론을 내고
검사 재개를 허용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뭐냐면 방역대책본부의 정치적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17살 사망자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우한 코로나로 사망했다는 딱지를 붙이기 싫어가지고 정치적 판단을 하게 했다는 그런 의혹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치의가 다양한 검사를 통해서 코로나를 의심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치의는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우한 코로나라고 분명히 명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정부가 뒤집은 겁니다. 그렇다면 17살 소년의 죽음이 가져올 그런 사회적 파장을 우려해가지고 정부가 그렇게 조치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겁니다. 세 번째 논점은 소년의 죽음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이 소년의 발병 원인이 비 오는 날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소년을 비 오는 날 줄을 서게 만들었습니까? 심지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우한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 가지고 건강한 사람들은 마스크 사용을 자제해야 된다, 쓰지 마라 그랬단 말이죠. 이 말을 한 후 2주가 지난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의사협회는 김상조 실장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했었죠. 건강한 일반인이라도 마스크 착용이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마스크도 쓰지 않고 줄을 서게 한 정부의 책임은 과연 없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정무군이 영남대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발열 증상으로 처음 찾은 경산중앙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가지고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문제는 우한 코로나 양성으로 확진이 되면 국가적 차원에서 치료와 보상이 이루어지지만 우한 코로나 진료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질병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고요. 그러다가 제대로 치료 한번 못 받고 억울한 죽음을 맞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런 이 죽음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는 겁니다. 이 역시 의료 체계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못한 국가 책임은 아닙니까? 네 번째 논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숨겨진 마음을 잊게 만든 한 언론의 보도가 있었죠. 대구의 17세 소년 정모군의 죽음. 우한 코로나 양성이 갑자기 음성으로 바뀌었고요. 이를 방역당국이 발표를 하니까 연합뉴스TV는 이를 보도하면서 음성이라서 다행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뭐가 다행이라는 걸까요? 너무나 황당해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연합뉴스TV는 나중에 앵커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만은 뒷맛이 영 개운치가 않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언론의 수준입니까? 그것도 국가기관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가 운영하는 TV에서 그렇게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를 위해서 17세 소년의 꽃다운 죽음까지도 이렇게 모독해도 되는 겁니까? 우한 코로나 감염 여부도 분명히 밝히지 못한 채 이 소년은 20일 날 이 세상과 영원히 작별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정군의 유골함은 어머니 이 모 씨가 안았고요. 영정은 둘째 형이 들었다고 합니다. 사정이 생겨서 참석하지 못한 큰형은 휴대전화 영상통화로 동생이 즐겨 부르던 성가 꽃을 부르다가 목이 메었고 마지막에 거기서는 아프지 마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씨는 우리 아들 엄마 길치인 거 알지? 엄마가 내 곁으로 갈 때 마중 나와줘야 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정군의 할머니와 외할머니는 5만 원짜리 지폐를 한 장씩 얹었다고 합니다. 유골함을 묻을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묘원 관계자들이 노잣돈 묻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만은 두 할머니가 내 강아지 밥이라도 먹여야 될 거 아니냐 하면서 울먹이니까 더 이상 말리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이 아이가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까? 누가 과연 책임져야 됩니까? 정치를 위해서 이런 소년의 죽음은 방치해도 되는 겁니까? Y타임스 뉴스였습니다. 이어지는 뉴스 한 줄 평 꼭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더 핫한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